대응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영역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외국인 선물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으로 정해봤습니다. 외국인 선물 수급에서 힌트를 찾아주셨는데 요즘에 외국인 선물 수급 좀 어떤지,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외국인 선물에 의한 시장의 변동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아마 9월 달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대 외국인 그 선물 매매 동향을 좀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거의 1조 한 3천억 정도 사면서 지수를 40포인트 끌어올렸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7,600억 정도 금액으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현물은 좀 매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한 10포인트 정도 끌어내리는 그런 또 흐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아마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최근에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좀 완화가 좀 된 상태고,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부분이 좀 나오면서 국채금리도 안정을 찾았고, 특히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샀던 선물 매수가 이어지지 못하고 오늘 좀 매도로 나온 게 아닌가. 아무래도 현물은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옵션 만기와 관련된 매도 물량의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반복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대형전략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주가 빠질 때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어제처럼 외국인 선물 대량 매수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라.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왜냐면 선물의 추세가 연속적으로 전개되지 않거든요. 오늘 하루 샀다가 또 다음날 팔고, 그런 매매가 반복적으로 전개되거든요. 그런 또 흐름을 내일 또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의 하락이 좀 나왔죠.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는 10포인트 빠졌지만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은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요즘 성장주들이 코스피 시장에 안 좋지 않습니까? 카카오 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이라든가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성장주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큰 상태인데, 전일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주들은 어제 반등 국면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번 1월달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카카오 그룹 같은 게 어제 의미 있는 반등도 못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하락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국내 성장주들이 특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에 가치주 주 업종 대표적인 종목도 실적은 부진하지만 특히 성장주들이 실적이 안 좋고, 가치주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안 빠지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되게 되면 직격탄을 받거든요. 그렇던 부분들이 오늘 그 지수 하락에, 성장주 하락 자체가 지수 하락에 일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반면에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포스코가 실적이 좀 발표가 됐죠.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예상 실적 대비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제가 철강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철강주와 그 다음에 전일 원자재 가격들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브리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풍산을 중심으로 해서 LS라든가 비철금속과에 관련했던 섹터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EM 의료업종을 제가 가속적으로 주목을 하자는 쪽이었는데, 아마 리오품 관련 종목 중에 실적이 뒤따른 쪽은 이제 의류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오늘 한빛실업이 6% 급등이 나왔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실적이 주가가 싼 주식들입니다. OEM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면세점 관련 종목들과 함께 상승했던 것 같고요. 특히 풀카 관련해서 LG전자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제 하락폭 정도, 상승폭 정도 반 정도를 되돌림이 좀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다시피 2차전지 쪽에 전해질 계통에 엔캠이라든가, 컴트러스라든가, 후성이라든가 관련 정보들 특히 장비 정보들이 눈에 강하게 오늘 상승에 눈에 띈 것 같습니다. CIS라든가 PN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바이오라든가 게임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크게 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게 아닌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 종목 오늘 방송에도 많이 언급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LG전자를 좀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제도 5%대 급등을 했고 오늘도 6% 급등을 했거든요. 이 종목을 주목할 부분 자체는 요즘 시장 자체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고점이 최근에 세스 모멘텀이 끝났지만 괜찮습니다. LG전자 주가 상승 자체는 어제 나왔던 재료이기도 한데, 벤치에 OLED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급한다는 재료가 좀 나왔고, 벤치 전기차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카 부품 공급 가능성까지 언급이 좀 되면서 애플카 수주인데 결국은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4단계 자율주행 차가 이번 세스 2022에서 애플의 인텔의 모빌아이가 공개를 좀 하면서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빠르게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 코스닥 시장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중소형 정보들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LG전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렇던 모멘텀 자체가 부각이 좀 되면서 강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었던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볼까요? 내일 시장은 일단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도 내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에 특히 코스피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달러의 흐름입니다. 어제 이제 달러가 급락이 나오면서 95 아래 수준까지 좀 내려갔는데, 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전개가 돼야지 외국인 수급이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일 오늘 옵션 만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90원 아래로 지금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현재로 봐서는 내일 달러 인덱스 자체가 반등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다 소폭 반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달러의 약세 기조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내일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금리 결정에 따라가지고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될지, 제로 노출에 따라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험주라든가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을지, 이런 것들이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다음 주에 이제 IPO 청약이 되지 않습니까? 18, 19일.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일선 지점의 지점장하고 통화를 해본 바에 하면 상당히 기존 고객들도 주식을 팔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청약하겠다는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내일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팔아야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 출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즉 수급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든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개인들 수급 자체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내일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장기의 저점에 1110포인트 어렵게 내려갔고 종가상으로는 1120포인트 지지가 좀 됐는데 1120포인트 정도는 거의 저는 어느 저점이 좀 왔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다만 상승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코스피 시장 같은 게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주가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는 어제처럼 올라갈 때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 즉 풀랜드 푸시 전략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2920포인트대와 3030포인트대의 더 등락 구간의 연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빠질 때 사는 게 오히려 올라갈 때 확인하고 따라 사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다는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등락 구간을 통해서 빠짐 사고 올라가면 비중 축소하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 관점일까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내일부터 수급 이슈거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 안 사주면 코스피 대형주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어떤 수급적 측면에서 보면 팔 물량도를 다
연말 배당과 관련된 기관 투자로 매도가 일단락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주가가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컸지만 아무래도 현재 수급 여건을 본다 한다라면 뒤늦게나마 이룰 효과가 없었는데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즉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지금 성장주가 안 좋으니까 가치주 우위의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대신 코스닥 시장은 다 성장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주는 좋은 성장주로 괜찮다는 거죠. 2차 전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앞서 코스피의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관련적으로 실적은 안 좋은데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도 후성이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MF라든가 제가 최근에 실적 추정을 해보게 되면 예상 실적보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적 좋은 종목들은 탄탄하게 유지가 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성장주 중심의 차별화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코스피 쪽에서는 철강주 쪽에도 뭐 포스코 현대제철보다는 동국제강이라든가 대한제강 가벼운 쪽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광산 개발 수요 증가와 함께 건설기계,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이제 양호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건설기계와 그다음 가벼운 건자재,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LS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된 상사 주식들, 앞서 얘기했던 OEM 의류 쪽에 영업무역이라든가 그다음 J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IT는 대형기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앞서 얘기했던 2차 전지, 그다음에 앞서 자율주행 부분 자체는 메가 트렌드 쪽이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 IT 주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유가 상승 국면 쪽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모멘텀이 좀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쪽이 시장에 그래도 수익의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